80년 초반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는 이렇게 늘었습니다. 사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건 대부분 IT 기계 보급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때가 개인용 PC가 보급됐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20년 전에 봤었던 그림이 펼쳐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5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20년에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는 성장률이 3% 4%를 했는데 알 수 없죠. 사실 더 가파른 각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죠. 이불했던 게 10불까지 가는 그림은 너무 공격적인 것 같고 지금 가스 가격이 미국 henry허브 기준으로 2.7불 정도 하거든요. 어제 EI에서 나온 거 보면 한 4불 중반대까지는 간다고 보는 것 같고 저는 5불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2배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LNG를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자를 내면서 생산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가스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지만 생산이 되고 그래야지만 수출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엔 역시나 베센트네. 빈센트님 함께합니다. 네, 금리 인하 하도록. 네. 아우, 베센트 재무장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네. 베센트가 뱄습니다. 빈센님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님의 생각은 어때요? 금리 인하 얼마나 네.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분은 이제 베센트면 150bp 얘기하던데. 네. 뭐 150bp, 200bp 할 수 있죠. 네. 단 올해냐 내년이냐가 중요하죠. 전 처음 150bp라 그래서 이거 올해 안에 50bp씩 3번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건 아니겠죠, 설마? 일단 그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녹록진 않죠. 그렇게 하는 정도면 이거 경기가 완전 미국 경기 완전 안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네. 게 인슈런스 컷 이래갖고 보험성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센 네. 재무장관 섭외했냐고 빙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I로 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베센트보다 더 시장에 영향이 있는 빈센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 하루에 하나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서 참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꽤 강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런 키워드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99.9%, 뭐 순도 금도 아니고 네. 99.9%는 거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컷 가능성이 모락모락 솟아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21일부터 23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이 아직은 세부 내용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큰 주제는 마련이 됐어요. 네. 노동시장의 전환기. 따라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금리의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시장이 지금 올해 한 3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무락무락 묻어지고 있는데 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웨이den시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다음 주에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매우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은 항상 옳았다라는 측면에서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거든요. 보시면 막대 그래프인데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와, 치솟았어요. 네. 99.9. 99.9. 네, 순도 100%입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인하가 25 베이스 포인트일지 아니면 네. B컷 50bp일지는 가봐야겠지만 주 초반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게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네.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잭슨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면서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과연 시장이 네.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웨이den시라는 그동안에 쭉 했었던 그 발언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받아요? 받을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잭슨홀에서 네. 미국의 통화정책의 체계 재검토, 그러니까 페드 리슨의 중간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변수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한 번씩 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다. 빠다 보이스다. 이런 또 칭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시장 속에서 어쨌든 계속 우리는 금리 이슈가 매일매일 불거지고는 있고 그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벌써 후보가 네. 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맞춰볼까요? 누가 될 것인지 맞춰보세요. 11명 중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또 11명 추가될 중에 것 안 같습니다. 된다고요? 네. 지금 그 보죠. 11명 중에 누가 될지 되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후보는 더 늘어날 거고 네. 결국엔 또 그럼 미란 그분이 되는 건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론되었던 2명에서 지금 11명으로 급작스럽게 네. 늘어났는데 풀이 많은 것 같고 기준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이분을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난번에 네. 중국의 에너지와 음.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다르다. 맞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음. 저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김현수 위원님까지 모시고 해서 시장이 네. 우리가 좀 이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분 요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네. 완전히 정책이 다르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후퇴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엣지 있는 시사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또 이분 사실 아침에 모시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분이 워낙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기 음. 때문에 아침에 모시기 참 힘든데 네. 그래도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을 눌렀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유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 어쨌든 적시성 있게 이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에너지 화학하면 이분이죠. 윤재성 위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따라 좀 잘생겨 보이는 것 같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위원 되게 잘생기셨네요. 원래 뭔가 좀 바뀌었나요? 자꾸 더 자주 나오라고 좋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약간 네. 손지창 느낌도 좀 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바로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시장의 좀 흐름을 한번 쭉 볼까요? 어땠는지 관련 기업들.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나왔었고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잘 요약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국에서는 결국은 원전이 중장기적으로는 대세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석탄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당황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석탄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34%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고, 한 달 사이에요?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리고 2배 정도 오른 업체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34% 와. 오른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가 12% 정도 올랐고, 그리고 SMR은 뭐 워낙 지금 관심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올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차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블룸에너지가 오늘도 올라서 한 70% 정도 한 달 사이에 70%.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단기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네. 단기 전력 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는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면 석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북아에서 수입량이 급증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호주에서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석탄 쪽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있어서 중국의 코킹콜 가격이 1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수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좀 형성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체 중에선 석탄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또 히토리 관련된 이벤트가 섞여 있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펄솔라 같은 경우가 관세 영향 때문에 매출액 가이던스를 좀 상향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썬런 같은 경우가 태양광에다가 ESS를 결합한 비중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 김현수 위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겠지만 ESS 성장성 높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전방단에서 보면 이 태양광 설치할 때 태양광과 ESS를 같이 붙여서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블룸에너지만 올랐고요. 이유는 일단 뭐 오라클이랑 데이터 센터 계약한 부분도 있고 실적도 좋았지만 이 블룸에너지가 하고 있는 방식이 SOFC라고 해서 그 방식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주목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료가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료전지라고 하면 저희가 대부분 수소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연가스를 넣어서도 이 연료전지를 돌릴 수 있는 설비가 블룸에너지의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설치 기간이 사실은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3년, 4년 정도 걸리는데 블룸에너지의 이 SOFC 방식으로 하는 연료전지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짧군요. 이게 최근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목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개연성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가스 광구들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현저하거든요. 거의 비용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과 지금 연료전지라든지 혹은 뭐 가스 발전이랑은 사실 엮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 달 사이에도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가스 관련한 기업을 제외하고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산업에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석탄이나 뭐 솔라 그리고 연료전지 다 같이 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길게 보면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가스 쪽에서도 저희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다 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어느 하나만 갖고 갈 게 아니라 이 순서에 맞게 포트폴리오 짜놓으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계속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짜자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가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스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스. 알겠습니다. 가스라고 하니까 네, 가스. 네. 그러면 어쨌든 관련한 그 밸류 체인을 지금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친숙한 기업들이 많진 않으실 거예요. 예, 엑슨모빌 말고 쉐보론 엑슨모빌 정도 말고는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밸류 체인은 업스트림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EQT라든지 익스펜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순수 가스만 생산을 하는 네. 거고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들어보셨겠지만 이 업체들은 원유와 가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럼 생산된 가스가 이제는 옮겨져야겠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네. 이 파이프라인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뭐 3,400조씩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드스트림 쪽이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 가스가 바닷가까지 오면 이게 액화돼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액화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합쳐보면 시총이 대략 제가 대충 합쳐봤는데 한 1,0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사실은 글로벌 가스 시장 자체가 2,000조 정도의 시장이 되니까요. 네. 시총도 뭐 그 정도에 육박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액화된 가스가 결국은 조선 그러니까 선박을 통해서 네. 운송이 되고 가스 터빈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봤었던 게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GE 베르노바 같은 업체들 네.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비가 필요한데 이 설비에 대한 수주가 계속 들어왔었으니까 이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오른 거고요. 그러면 이 설비들이 인도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가스가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온기는 업스트림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기가 계속 퍼져나갈 이제 수 있다고 보는 모멘텀이 거죠. 발생을 할 거다. 그러면 주가도 이제 뭐 배나 관련했었던 그 지베르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올랐다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미드부터 업스트림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퍼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회를 이미 올랐던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올랐던 업체들이 뭐 나빠진다라기보다는 뭐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거니까 네. 이제는 증가율이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좀 시선을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그래.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요. 예, 워크프로우를 캡처해 두시고 흐름을 이렇게 쫙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관련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가 또 수혜 마스카. 받아서 올랐고 네. 또 지베르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 순서 뭐가 될지 그냥 지금 이 보여주셨던 사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역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역순이요. 보입니다.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이게 온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 온기가 퍼질까요?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LNG 터미널이 미국에서 커지는 게 2029년 30년까지니까요. 네. 그 구간 동안은 계속 가스 이동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액화량도 늘어나고 네. 거의 2030년까지는 저희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뒤에 그림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 그림은 뭐냐면 동남아에서 지금 석탄으로 발전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까지도 대체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스의 그림은 2040년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구간은 2030년까지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야흐로 가스의 시대인데요.
가스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쪽이 이제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청사진을 우리 또 위원님께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LNG 터미널이 속속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부터의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지어졌던 것보다 향후 지어지는 그 증가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향후 1년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LNG 액화 플랜트가 늘어나기 시작을 네.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벤처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액화 업체입니다. 매출액이 180% 정도 YY로 늘어났던 모습을 보였고요. 뭐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NG 액화 터미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운송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스 터빈이 인도되는 구간도 아마 2027, 8, 9년 이때 이제 가스 터빈이 인도가 될 텐데 그러고 나면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도 파이프라인의 운송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가스의 가격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가스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액화 플랜트를 지으려면 이 소재들이 필요한데 네.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철강, 다 비싸구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투자비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거고요. LNG를 많이 사주는 데가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지역들인데 이쪽과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취소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가스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빠지는 구간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티멘트적으로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트럼프의 LNG에 대한 정책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든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림은 좋지만 주가가 눌리는 구간에서는 사실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종목들을 쭉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사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그래서 관련 ETF도 뭐 있을 것 같긴 ETF도 있어요. 네, 국내에도 있고요. 네. 뭐 ETF를 사셔도 되는데 이제 개발 종목으로 투자를 하자고 한다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력 수요의 급증과 관련한 부분과 맞물려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뭐 미국의 지도인데요. 파란색으로 보시는 쪽이 텍사스 쪽이고, 텍사스. 그렇죠. 녹색으로 보시는 쪽이 뭐 버지니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등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력 권역권으로 보면 PJM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네. 이 두 지역이 전력 수요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네. 파란색으로 보시는 이 텍사스 같은 경우가 지금 2년 동안 전력 수요가 20%가 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JM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2년 동안 8%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난 한 4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었냐면 0.8%가 늘었던 거예요. 와, 그 숫자를 듣고서 지금 앞전 숫자 들으니까 엄청나게 진짜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지역에 뭐가 있어요? 리쇼링?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에 많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일단 들어서고 있고요. 네. 암호화폐 채굴 지역도 텍사스, 조지아, 아. 뉴욕 이런 쪽에 있습니다. 저게 뭐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 많이 해서 전력 수요가 좋은 예. 거예요? 아니면 전력 관련한 인프라들이 많으니까 저기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거예요? 후자예요. 아, 후자다.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지어지는 겁니다. 사실. 네. 예.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뭐 지금 리쇼링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역들도 텍사스, 조지아,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텍사스와 이 PJM 지역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용량 요금이 PJM에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기만 하면 돈을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택시를 대기시켜 놓을 때 택시 기사한테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J임이 워낙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기만 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 것만큼 곱해서 캐파를 곱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게 뭐 비스트라 에너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 레벨이 지속이 될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 뒤에 이제 유인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설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피크아웃 할 겁니다. 언제 피크아웃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물론 들고 계시다라면 가져가는 게 맞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거든요. 6배씩, 5배씩 그쵸. 올랐거든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이제는 온기가 업스트림 쪽으로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기가 업스트림 쪽으로 퍼질 수 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텍사스 이거 독립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원래 예전에 간간히 나왔었어요. 텍사스 이거 뭐 자생력이 있는 지역이니까. 텍사스 충분히.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테슬라잖아요. 뭐 엑소모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워낙에 테슬라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그쵸. 지금 채팅창에도 머스크 왕국 지역이다. 텍사스가. 어쨌든 지금 뭐 공장도 우리나라도 네. 텍사스에 공장 짓고 있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물론 다른 지역도 하나 더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텍사스가 뭔가 되게 많은 의미를 좀 가질 만한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되게 관심 가져볼 법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이 범주 안에서 계속 종목들 찾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큰 팀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르냐 그 다음으로 오르냐 그 차이인 거지. 네. 네. 결국은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텍사스 지역에 관련한 데이터부터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텍사스나 PJM 지역이 전력 네.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구성입니다. 지금 현재의 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PJM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발전이 절반입니다. 천연가스가 50%나 돼요? 석탄이 21%고요. 석탄이 이렇게 높아요? 네. 트럼프 정치의 석탄으로. 아니 근데 오.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네. 석탄의 발전 비중이 16%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석탄이 중간에 그 빈 수요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네. 그 발전 구성이라고 그럼 보시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그 늘어난다고 재생에너지가 보지는 않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 전망 기관들의 전망들을 보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연료전지라든지 나머지 쪽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석탄 발전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체 사이즈가 커지니까 네. 비중은 유지가 되더라도 석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는 있겠죠.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이 50%.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로 지금 이 텍사스나 PJM 지역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모자라는 전력을 또 뭘로 충당할 거냐로 보면 그것도 대부분 천연가스 기반으로 해서 텍사스에도 지금 발전소가 지어지고 PJM 같은 경우도 지금 발전소 프로젝트가 승인된 게 거의 70%가 천연가스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원전이라든지 뭐 연료전지 다 네. 관심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는 천연가스가 여전히 지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결국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이랑 일치합니다. PJ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측이요? 예, 우측 네. 그림인데요. 미국 최대 가스 생산지 PJM.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이 보시는 파란색 지역, 초록색 예, 녹색 지역, 녹색 지역 같은 경우 에팔레치아 지역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미국에서 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 보셨던 PJM 지역이랑 겹치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산 많이 되는 데가 퍼미언 지역 그리고 헤인스빌입니다. 여기 텍사스 쪽인 건가요? 네, 여기가 텍사스 쪽이랑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전소들이 들어선 거고 네. 앞으로도 그쪽에서 발전소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이쪽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나 네. 이쪽 지역에서 원유를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쪽에서 주요 플레이어들, 1등 플레이어들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가가 좋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텍사스도 그렇고 PCM도 그렇고 여기 세금 되게 많이 거두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독립해야 되니까. 너무 자꾸 독립 아, 얘기를 왜냐하면 하시네. 다음에 선거판에서 머스크가 정당한 활동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텍사스가 이제 그 표밭이 되겠네요. 뭐 한번 지켜봐야죠. 자, 정치 얘기까지 흘러가는 텍사스. 텍사스 하면 사실 우리가 영화로 하도 막 네. 전기톱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아. 저는 텍사스 하면 되게 황무지 막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좀 다른 세계가 텍사스에 펼쳐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얼마나 뭐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 텍사스? 2년밖에 안 가봐서 텍사스 한번 모셔야겠다. 텍사스 사시는 네. 분도 혹시 계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뭐 보면은 항상 옆집에 텍사스에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들 중에서 다니는 회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성과급 장난 아니더라, 연봉 되게 높더라, 뭐 이런 상황도 펼쳐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투자의 아이디어인데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주요 기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각각 지역에? 주요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윌리엄스 컴퍼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컴퍼니.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네. 보고 말씀드릴게요. 확대 아까- 한번 해볼까요? 예, 왼쪽 그림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이 PJM 지역 이쪽 지역이거든요. 펜실베니아 네. 이쪽 지역이고 가스가 많이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음. LNG 수출 터미널은 이쪽 남쪽에 있습니다. 어. 그러면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LNG 수출 터미널까지 가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됩니다. 쭉 와야 되는데 여기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어. 요 가장 큰 글자로 써 있는 게 트랜스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펜실베니아부터 남쪽까지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고요. 네. 이걸 운영하는 업체가 윌리엄스 컴퍼니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회사 이번 분기 실적인데 실적이 이쪽에서 많이 늘었죠. 트랜스미션 앤 걸프. 이게 아까 보셨던 트랜스코 파이프라인에서 네. 용량이 확장되면서 실적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점인가요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킨덤 오건이라는 업체도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은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이쪽 펜실베니아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요 플레이어인 킨덤 오건이라든지 혹은 윌리엄스 컴퍼니스 혹은 EQT라는 업체도 사실은 수혜해 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QT 무슨 네, 기업이에요? EQT라는 업체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EQT라는 업체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산도 가장 많이 하고 보내기도 하고 예. 그냥 혼자 밸류체인 그러니까 다 하는데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이 같이 있는 업체가 EQT라는 업체인 거죠. 이런 업체가 더 좋지 않나 그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하는 업체들은 가스 가격에 사실 그렇게 연동되는 실적이 아니에요. 네. 물량만 늘어나면 거기에 일정 마진을 곱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업체들은 물량만 늘어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네. 대신에 배당이 굉장히 높은 업체들이죠. 근데 아마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가스 가격에 연동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벌러틀리티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아 이건 서학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재밌잖아 이런 종목. 생산 업체들을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죠. 배당도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그 EQT라는 업체가 이번에 컨콜을 했는데 2027년, 28년도가 되면 순차입금이 다 줄어들고 아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혹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QT.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결국은 이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2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20년 전에요? 네, 20년 전. 저희가 20년 만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들으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었냐면 25년 동안 늘었습니다. 이 그림, 왼쪽 그림 한번 보실게요.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후 25년 내내 늘었다고요? 네.
차트가 좀 끊겨 있긴 한데 네. 80년 초반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는 이렇게 늘었습니다. 우상향 계속 보였네요. 예. 그리고 나서 좀 정체된 건가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정체된 거고요. 네. 다시 지금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저 보시면. 때는 무슨 저게 닷컴업을 그때 겹치긴 하는데. 사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건 대부분 IT 기계 보급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때가 개인용 PC가 보급됐던 시기였고요. 미국의 산업화가 진행됐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력 수요가 25년 동안 늘어난 거고 음. 지금도 똑같죠, 사실은. 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느는 거고 네. 한 번 더 폭증하는 시기가 그리고 리쇼어링 중요한 거죠. 때문에 또 음. 공정이 들어서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20년 전에 봤었던 그림이 펼쳐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5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20년에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계속 전력 수요가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전방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계속 체크는 해야겠죠. 네. 지금 과거에 저 80년대 초반 이후로 25년 동안 미국의 전력 생산량이 늘어난 그 시기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이제 컴퓨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더 용량이 크고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각도 자체가 완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PJM이나 네. 텍사스 보여드렸지만 20%씩 넘게 늘어나 버리니까요. 네. 이때는 성장률이 3% 4%를 했는데 음. 알 수 없죠. 사실 더 가파른 각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하죠. 주가 상승도 비슷하려나? 각도가 더 가팔라지려나요? 더 가파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저기 하나 의문이 음. 지금은 그 두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0%대였는데 네. 두 지역에서 두 자릿대로 가장 크게 증가했었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85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 전략이 들어갔을 때는 미국의 전 지역에서 들어왔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부 지역에서 들어왔었는지. 그건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것까지는 왜냐면 제가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면 그때 지금하고 비슷하게 일부 상황이 지역에서 비슷한지를, 서 있으면 그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주가의 퍼포먼스가 약간의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러네요. 그건 제가 한번 날카로운 다음에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90년대 후반에 사실 가스 터빈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때 GE 버너바 같은 업체가 20년 전에 그때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90년대 후반에 수주가 들어왔을 거고 인도가 된 건 2000년 초반에 인도가 됐을 거잖아요. 2000년 초반부터 가스를 사용을 하니까 그때부터 가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90년대 후반부터 가스 가격은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가스 가격은 거의 한 대여섯 배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네. 사이클이었고요. 근데 향후에 펼쳐질 그림도 저는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와 다른 건 뭐냐면 이때는 발전 수요만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LNG 수출 수요도 같이 늘고 있는 거죠. 수출까지. 예, 이때는 발전만 했지만 지금은 수출까지 같이 하는데 사실 수출의 포션이 더 커요. 예, 발전용보다 수출 포션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가스 가격이 얼마나 갈지는. 2007년 서프라임 바로 직전에 그때 유가만 200불 간다고 난리 났었는데, 그쵸? 왠지 저 차트 보니까 뭐꼭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AI 얘기하면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만 다들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좀 채팅창에는 이런 관련한 에너지 기업도 투자를 했었다, 하고 있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시선들을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AI만 집중됐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집중됐었던 투자의 시선을 에너지 쪽으로 좀 빨리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파이는 계속 커지는데 음. 어느 한쪽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쪽, 어. 에너지 공급하는 쪽 당연히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죠.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매번 했고 데이터 센터 지어서 전력 수요 폭증해서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 정작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거 잘 모르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윤재성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시니까 맞아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주 나오셔서. 왜냐면 설비 투자 빅테크, 네. SMR, 전력 이렇게까지만 봤지. 네. 지금처럼 이 파이프라인의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요. 네. 그럼 기업들을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래요? 저희가 모르는 기업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만약에 가스 가격이 오르면 네. 수혜를 꽤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가스 가격이 엄청 폭락했었어요. 쉐일 붐 때. 네.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네.
살아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구조조정 끝났구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EQT라든지 익스펜드 에너지 같은 업체들 살아있는 업체가 그렇게 가스 생산 업체가 2개밖에 없어요. EQT 봐야겠다. 예. EQT.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익스펜드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리면 전신이 체사피크라는 업체인데 과거에 가스 생산량 2위까지 했었어요. 근데 파산보호 신청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인수합병하고 나서 1등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업체가 주요 자산이 갖고 있는 데가 에팔레치아나 헤인즈벨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산량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죠. 그리고 특히나 헤인즈벨 같은 경우는 LNG 터미널이랑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다음 EQT라는 업체도 있고요. EQT라는 업체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스도 생산을 하지만 미드스트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가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가스 가격의 BEP를 얼마로 보냐면 2불대 정도를 BEP 2, 3불 정도를 BEP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가스 가격 한 3.3불에서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불 후반 가면은 부채 다 갚고도 배당이라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돈을 벌고 있지만 향후 한 2, 3년 혹은 뭐 더 길게 보면 이런 업체들은 뭐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혹은 재무 상태 혹은 뭐 배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에 관세 협약하면서 주요국들이 대미 투자를 이끌어가면서 미국산 에너지 사겠다. 막 이런 지금 한국, 유럽, 일본 청사진은 막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 우리도 이번에 많이 그쵸? 사잖아요. 상당 부분 또 여기가 우리가 구매자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이들이 이제 수출한다길래 이들이 수출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받아 쓰는 거죠. 네. 저는 EQT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는 그 앞에 소개한 네. 이 기업이 더 아니. 좋다면서요. 나는 아까 전에 그 EQT? 네. 이게 다 하는 기업이 저는 참 비즈니스를 다 걸쳐 있는 것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EQT라는 기업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지금 한번 열어보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작년 11월 저점으로 해서 올해 7월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네요. 약간 이 종목을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위클리 차트도 상당 기간 박스권에 있다가 작년부터 꽤 네. 좋군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네. 그 테마로 같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었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려면 네. 조선이라든지 혹은 터빈들이 이제 인도가 되고 난 이유니까 네. 이제 지금은 밸류에이션만 올라간 거고 향후에는 어닝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약간 우리 애널리스트 언어로 얘기했지만 주가가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주 쉽게. EPS 표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스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체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비수기예요. 그래서 많이 빠졌거든요, 가스 가격이. 그러니까 센티멘트적으로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가스 업체들 투자할 때는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팔면 돼요. 보통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계절적 수요가 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뭐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계속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 여름쯤에 지금은 사시고 여름이고. 여름쯤에 사시고 겨울쯤에 조금 정리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파도를 탈 수는 있겠죠. 트레이닝 영역에서. 예. 그건 어때요? 이게 사실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도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으니까 최근에 또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재건하냐 다시 한번 만나냐 종전하냐 얘기가 많은데 러시아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또 천연가스잖아요. 그쵸, 네. 가스. 이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 천연가스가 어쨌든 공급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으로 못 가는데 다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가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이미 워킹하고 있어서. 이미 워킹하고 있습니다. 뭐 원유도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래아래 다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구나 경제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아예 안 오른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거 이제 막
우리는 산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이미 올라간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아가도 되나요? 뭔가 단점, 그러니까 산업이 꺾일 만한 혹은 우리가 지금 이게 끝물인지 아닌지 시작인지 뭐 지금 어느 구간에 놓여 있는지 요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투입이 가능성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같이 수혜를 보는 업종이니까 지금이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네. 지금 초입 단계고 제가 아까 20년 전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25년 때 25년 동안 왜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었는지 네. 근본 원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초입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리스크는 있는 게 이제 어떤 그럴 리스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미국의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수요를 죽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냥 가스 가격이 10불, 20불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면 생산을 늘릴 테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과거처럼 뭐 2불 했던 게 10불까지 가는 그림은 너무 공격적인 것 같고 지금 가스 가격이 미국 헨리허브 기준으로 한 2.7불 정도 하거든요. 어제 EIA에서 나온 거 보면 한 4불 중반대까지는 간다고 보는 것 같고 언제까지요? 4불 중반대.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이 올해? 이게 내년입니다. 아 내년까지? 내년? 오 더블이네 거의. 저는 5불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2배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LNG를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자를 내면서 생산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당연히 가스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음. 올라야지만 생산이 되고 그래야지만 수출이 될 수 있어요. 음. 당연히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의 가스 가격은 한 3불 정도 하고 아시아 가스 가격은 액화돼서 와야 되니까 13불 정도 해요. 네. 미국은 올라가는 거고 아시아 쪽은 내려올 겁니다. 그럼 중간에 운반하는 업체들이 다 떠왔나요? 중간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수급 균형이 안 맞는 건데 네. 앞으로는 수급 균형이 맞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면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오르는 거에 베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길게 보면 결국에 지금 원전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네. 우리 빈센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LNG 관련한 기업들도 계속 우리 트레이딩하자 이 정도로 이제 크게 봤다면 오늘의 그냥 골자는 결국에는 가스 기업을 보자. 근데 자료에는 뭐 태양광 기업도 지금 써주고 계시고 다른 기업들도 쭉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석탄도 그냥 얘기하시는데 저번에 나왔을 때 네네. 보여드렸던 차트들인데 아 요거 한번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있다. 네. 졸라요. 이건 그냥 지나가시나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깠습니다. 이런 자료 우리 이게 다 어디서 보지 이런 자료? 이런 자료요? 네. 하나증권이죠. 그렇죠. 맞아. 이거 어디 올리세요? 아닙니다. 이거 따로. 그래요? 3%를 위해서. 이거 혹시 저희 3% 거기 게시판에 올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 이 자료를 꼭 3%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이제 앞으로의 텐베거 막 이렇게까지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AI 투자를 하고 AI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에너지 관련한 기업의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지 않았다. 네. 하시면은 이제는 한쪽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담아둬야 될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담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포머예요. 이미 뿜어오신 분들 그래요?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이미?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일단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두 기업을 꼽으셨던 거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꼽으신 거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큰 생산 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 수혜가 뭐 아무래도 미국 업체에 풀리 갈 가능성이 높죠. 국내 알겠습니다. 업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사실 많기는 한데요. 네. 네. 국내 업체 아이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G를 트레이딩하는 업체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이 가격의 갭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LNG 트레이딩하는 업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SK E&S 저희가 상장이 돼 있지는 않아서 투자를 못하지만 그런 업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네. 업체들 이런 업체들 LNG 트레이딩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적당한 가격에서 잘 트레이딩을 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 헛발질 주면 또 재무 손실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치를 잘 걸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지금 또 바로 상사 업체들 얘기하시네요.
자, 텍사스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댓글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스틴에 텍사스 삼성, 오스틴. 뭐 애플, IBM, 델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시는 총 들고 말 타고 다니는 거 전혀 아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요. 20년 전에 있어서의 또 그 텍사스를 기억하는데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 기업들에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고 이미 도래했지만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오늘의 이제 앞으로 저희의 미션은 우리 윤재성 위원님을 좀 더 네. 자주 모셔서 네. 사실 이 산업을 우리가 좀 이렇게 뜯어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관련한 산업에 대한 뉴스를 자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열심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자, 오늘, 에너지. 네, 오늘 네. 에너지 이야기를 에너지 있게 한번 해봤고요. 하나지걸 리서치센터 윤재성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다들 휴가 가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휴가 안 가세요? 저는 휴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방송하는 게 저의 취미자 낙원이자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니, 내일 쉬니까. 네, 안 가요.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비도 오는데 어딜 가요? 자, 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아까 또 직장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의 미래를 걱정하면 휴가를 못 가요. 아, 나의 미래를 네, 걱정하면 미래를 걱정하면 어디를 놀아요. 그냥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는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늘 품고 다니는 직장인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드는 사장님이시라면 반드시 봐야 할 컨텐츠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8월 20일까지 신청 마감인데요. 아정당, 또 리튼, 리멤버, 티오더, 캐시워크 등의 빵빵한 그 대표들의 라인업을 갖춰뒀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10인의 창업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